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나연지입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날씨가 쌀쌀한 게 이제 가을이 훌쩍 다가온 듯합니다. 그만큼 체온 관리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파란불로 마무리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또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일교차 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많이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들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작게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노란 톡방은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50분 내에 입장하셔서 저희와 계속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실 임의정 전문가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희정입니다. 오늘도 거시경제 흐름을 분석해서 유망산업을 선정해서 좋은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시황부터 업종, 기업 순으로 분석을 하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분석과 유익한 정보들까지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이 전해주시는 다양한 정보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현지입니다. 먼저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바로 수급과 이슈를 바탕으로 메가트렌드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가운데 수급이 들어온 영웅주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방송 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드릴 텐데요.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시청 인증샷도 남겨주시고요. 또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반갑게 인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시장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외국 시장 먼저 살펴보고 올 텐데요. 미국 시장 상황 의정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메시지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간 건데요.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 넘게 내리면서 32,09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이렇게 0.6% 넘게 하락하면서 4,03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떨어지면서 12,01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8%, 0.7% 넘게 떨어졌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도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0.5%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반도체주도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엔비디아와 AMD는 2%대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텔과 마이크론도 1%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은 좋았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 원 넘게 투자할 거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옥시덴탈과 엑슨모빌은 2%대 상승했으며 또 쉐브론과 대번에너지도 각각 0.7%, 1.8% 넘게 올랐습니다. 또 APA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각각 2%,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감산 가능성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에 상승했는데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최근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감축 제한에 대해서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도 공감하면서 원유 시장에 대한 공급 감소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10월물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4% 넘게 상승하면서 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S오일은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뛰었고요. 또 GS와 SK이노베이션도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으로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화의 강세는 약화됐는데요. 이날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아시아 증시 상황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톡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와 함께 저희 인증샷도 남겨주셨고요. 웅행웅님 또 악마님께서 이렇게 저희 둘 사진 각자 하나씩 사이좋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바바바님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톡방 계속 확인해가면서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인증샷 남겨주시고 또 인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시아 증시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증시, 미국 증시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 상황도 한번 분석해서 왔는데요. 전날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한 낙폭이 커지자 반발 매수세가 물리면서 일본 증시는 2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먼저 이렇게 니케이 225 지수를 보면 오늘 이렇게 28,000선을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신 접종 시작 시기를 10월 중순에서 9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도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정부는 경제 활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더 힘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일본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주요 종목들 중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5% 넘게 급등했고요. 또 가와사키 중공업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NEC와 후지츠는 각각 5%, 2%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4% 넘게 떨어졌고요. 또 홍콩 증시의 항생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0.4%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이렇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에 대만의 각권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14,953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광둥성 선전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세계 최대 전자 도매 상가인 화창베이를 봉쇄하기로 했는데요. 선전시 당국의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제로 코로나 기조 속에 최근 이 지역 일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의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과 아시아 증시에 이어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 증시 시황은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 과대 판단으로 인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포인트가량 오른 245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전장 대비 14포인트가량 오른 2441선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7억 원, 1,27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착공 소식을 전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자동차와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장중에 3%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가운데서도 자동차주가 강했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3.5% 내외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포인트가량 오른 797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전장보다 4포인트 상승한 783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상승폭을 대폭 키워나가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0억 원, 82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또 반면에 개인은 1,3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시장의 반등에 환율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7원 내린 1,346원 7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은 1,346원에서 개장해서 1,344.4전, 또 1,349원.9전 사이에서 등락하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줄줄이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또 내일 발표되는 중국 PMI 지수, 유럽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에 대해 민감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 연준 의원들이 경제 지표 결과 및 데이터에 따라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또 이에 따라서 영향을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 집중해서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인터넷 대표주를 관심 있게 봤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인터넷 대표주들이 수익성 개선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등에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고와 또 소매 판매 시장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지털 광고와 이커머스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 선도자로서 광고와 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특히 네이버의 경우에는 커머스 부문에서 국내 마진 개선과 공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카카오도 광고 인벤토리 확대와 또 콘텐츠 부문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인터넷 대표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네이버를 한번 눈여겨봤는데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광고 부문 성장은 소폭 하향했지만 콘텐츠의 고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기존 예상치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올해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원, 3,362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11%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콘텐츠가 M&A 효과 등으로 사업부가 성장한 건데요. 주요 사업부별로 마진을 봤을 때 웹툰의 경우에는 국내 수익성이 20%를 달성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는 2년과 3년 내에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준의 마진을 목표로 하고 광고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유지한 상황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증가 속도를 조절 중인데요. 마케팅비는 페이와 커머스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웹툰의 경우에는 성장에 방침을 두면서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네이버의 차트를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 오늘 반등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저점 구간일 때 매수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종목별로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봤을 때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와 준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네이버가 계속해서 받고 있기도 한 만큼 본업 회복이나 또 신사업의 고성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를 포커스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의정 전문가님의 네이버에 이어서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포커스 섹터와 또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주목했던 섹터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가 바로 이 폐배터리 관련주였는데요. 미국이 자국 내 공급, 생산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고 유럽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RMA 도입이 추진되면서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추출해 새 배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이 탄력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폐배터리 사업 중 하나로 수명을 다한 배터리에서 주요 광물을 추출해 새 배터리 소재 제작에 사용하는 방식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빛캠, 성일하이텍, 웰크론한텍, 이지트로닉 등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대장주 바로 세빛캠이었죠.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은 사실 내일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좀 해소된다면 많이 빠질 수 있는 만큼 저는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코스모화학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오늘 차트를 살펴본다면 고가 기준으로 6.67%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 3.3%로 상승분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차트가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또 수급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살펴본다면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3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연기금의 수급이 크게 들어온 만큼 수급까지 잘 들어온 코스모화학 계속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도 이러한 이슈들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노란톡방에서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또 인사도 남겨주신다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30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이 3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방에 비밀번호가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미루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코너는 주시광 수익률 레이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 의정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수익률 대결 종목에 대해 소개하고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주시광 수익률 대결 룰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광 수익률 대결의 룰 설명은 의정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시광 킹덤의 수익률 대결과 함께 포트폴리오 운용 규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각각 TV방송에서 다음 방송까지 유망 종목을 설명하고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방송이 월요일과 화요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요일 방송의 경우 단기 매매 형식으로 종목의 당일 최대 상승률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또 화요일 방송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음 주 방송까지 종목 수익률을 산정해 발표합니다. 단 단기 매매 종목이라도 보유한 상태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개 종목은 TV방송에서 모든 가격 전략을 공개하고요. 히든 종목의 경우 노란톡방에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운영합니다. 단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은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수익률 산정 시에는 동일한 비중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식왕 퀸덤의 공식 포트폴리오는 최대 12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수익률 승자의 경우에는 TV방송에서 진행을 맡게 되고요. 수익률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교육을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현재 보유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종목 수익률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최고가를 기준으로 MC를 선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제 코인텍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은 3.45%, 또 수익률 2.4%를 냈는데요. 다른 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2%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보유하면서 그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전문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보유 종목 중에서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에 신규 진입한 종목인데요.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차트 보셔도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서면서 수익률도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3% 넘게 마감을 했고 또 장중에 봤을 때는 4% 넘게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반응이 좋기도 하고 또 오는 10월부터 월드 투어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와 이집트 이런 중동 지역 대부분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제 보유 종목 중 방산 관련주인 제노코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풍력 관련주 유니스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수익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 전략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수익 안겨드린 종목들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만 가격 전략을 비롯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옥타곤 시간입니다. 저를 포함해 의정 전문가님이 유망 종목과 히든 종목을 안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로 구성해서 왔을지 먼저 의정 전문가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공개 종목은 리오프닝과 또 카지노 관련주인데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산, 제주에 각각 총 4개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고요. 또 인천을 제외한 카지노 부문으로 속해 있기도 한 기업입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 부문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속해 있기도 한데요. 이 파라다이스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업계 수요 회복 전망이 제기될 때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파라다이스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패밀리와 호캉스의 합성어인 패캉스족을 위한 팸잼 파라다이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넘게 증가한 1,063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181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7%가량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동안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드롭액은 3,807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6%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홀드율이 2.8%포인트 하락하면서 매출이 11%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VIP 방문객이 전 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됐는데요. 국내 호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객실 점유율과 또 평균 객실 단가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의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이슈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속에서 여행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48시간 내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나 24시간 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 폐지 여부는 바로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는 3% 가까이 급등한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현황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는 이틀 연속 기관의 유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경우에는 6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고 이 주가는 지금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더 주가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개 종목으로 제가 파라다이스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의정 전문가님 또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은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를 한 5번 정도 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추천한 이후로 항상 제가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오늘도 로봇 관련주로 한번 들고 와서 봤습니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관련주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산업으로 성장이 필연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고려할 때 로봇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올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로봇 산업의 강화가 포함되면서 로봇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도 매장 직원들을 대신해서 외식과 영화, 숙박 이런 서비스 업종에 잇따라 도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4,600억 원 규모로 최근 2년간 무려 4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식과 영화 이런 서비스 업종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비스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상용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제가 수급 현황을 봤더니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차트를 봤더니 5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확인을 해서 단기간에 이 로봇 관련주 더 상승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정 전문가님 진짜 로봇 관련주 계속해서 들고 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또 들고 오셨어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인가요? 이거 너무 힌트를 크게 바라는 걸까요? 아, 이번에는 다른 종목인지 그거는 비밀인데. 아, 비밀. 네, 왜냐면 제가 로봇 관련주를 여러 번 들고 왔는데 겹치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의정 전문가님이 갖고 왔던 지금까지의 로봇 관련주 가운데 겹친다. 전에도 들고 온 적이 있다. 이게 비밀? 네. 네, 이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힌트 또 몇 글자 정도인가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로봇 네 글자요? 관련주들 중에서 4글자 많거든요. 지금 네, 오늘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화면을 네,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로봇 관련주 네. 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럼 이번에 또 힌트 뭐가 있을까요? 주실 수 있는 게. 힌트를 주실 수... 저번에도 힌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로봇이 로봇 이거 다 관련된 로봇이 글자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오늘 다 상승했네요. 다 상승하고 로봇 근데 서비스용 로봇. 서비스랑 네, 로봇.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근데 제가 지금 톡방을 보고 있는데 악마님께서 가장 먼저 뭔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혹시 이 종목 맞나요?
네, 악마님께서 오늘도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항상 악마님께서 가장 먼저 저희 히든 종목 정답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악마님도 이거 힌트 보시고서는 다 로봇이라고. 네, 악마님도 지금 다 로봇인데 아마 제가 로봇 관련주 여러 번 들고 와서 맞춰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그쵸. 드네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봐주시니까 또 이렇게 맞아요. 종목 맞추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종목명 아시더라도 저희 가격 전략 같은 건 톡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안내해 볼 텐데요. 먼저 공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공개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주기 생산업체로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뿐만 아니라 주단조품 건설, 건설 중장비 및 엔진, 토목과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수원의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수원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를 계약했는데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주입니다. 이번 계약은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매출액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시적인 성과 또한 내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본다면 주가는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조정이 나왔던 것은 이렇게 한수원의 사업 수주 이슈가 이미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이외에도 계속해서 수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만 원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2만 3천 원 선, 전고점이었던 2만 3천 원 선을 비롯해서 좀 더 나아가서 2만 6천 원 선, 그리고 3만 원 선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살펴본다면 오늘도 연기금의 수급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꾸준히 담아내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자주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봤을 때 이렇게 오늘과 26일 또 24일을 비롯한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수급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연기금이 그만큼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준비해 봤습니다. 또 지금 살펴본다면 저희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금 관심을 받을 때 들어가셔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종목 안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히든 종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제가 해시태그로 이렇게 PPT로 안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차 수혜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첨단 소재와 기능성 부품 및 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의 사업 영역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인데요. 또한 자동차 업체,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전기차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테슬라의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해왔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는 리비안에도 독점 공급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생산량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또 이외에도 다수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도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고효율 자성 부품 매출의 가파른 성장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호주, 미국 등 선진국 전기 기관차용 배터리 사업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G 기지국 증가와 함께 일본의 BCP 추진에 따른 기지국용 ESS 매출 증가가 긍정적으로 실적에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말 급등이 나온 만큼 내일 장전 상황을 본 후에 진입 시점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나요?
네, 저는 아직 현지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아직 감을 잡지 못했고 제가 노란톡방을 아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네. 광고 메시지 올라와서 그거 가리느라고 지금 못 봤는데 아직 정답 맞춰주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여기에 뭔가 색깔이 들어가요. 아, 여기에 색깔이 들어간다. 네, 그 이 색이 종목 이름에 색깔이 음, 들어간다. 색깔이 들어가는데 그 색이 어떤 색이죠? 아, 그것까지? 그 색이 초록색입니다. 아, 초록색이 초록색, 영어로 뭐죠? 그린이라는 영어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와줄 만한데. 그쵸? 근데 지금 광고 때문에 맞아요. 지금 광고 시청자분들이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 또 드릴 수 있는 게 힌트를. 한 5글자입니다. 5글자인데 이렇게 뭐야? 나와버리면 이러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제가 가리려고 했는데 가려지지 않네요. 위에 위치해 있어요. 너무 힌트가 다 큰 거 아니에요? 네, 힌트 다 나갔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아시더라도 시청자분들 눈치채셨더라도 저희가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만 안내 드리는 만큼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지금 36분이니까 1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15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에 입장하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시간, 이 종목 옥타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교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킬 텐데요. 네, 오늘은 주식 기초 용어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안내 드리기 위해 전달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흔히 대장주라고도 하죠. 특정 업종이나 섹터, 테마 등의 이슈, 테마 등의 주가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업종이나 섹터 가운데 인기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또한 약세장에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테마주는 하나의 테마를 토대로 움직이는 주식을 뜻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테마 내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식시장에서 강한 테마들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더욱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슈를 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는 이슈가 소멸되거나 또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하락세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와 저희 의정 전문가님께서는 트렌드에 맞는 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이슈에 잘 맞는 주식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용어 바로 공매도인데요. 공매도의 개념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없는 걸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난 후 결제일인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해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약세장일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 종목에 매도 주문을 먼저 걸게 됩니다. 그 다음 매도 주문이 증권사를 통해 전달이 된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일반적인 주식 매도 주문으로 생각하고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종목의 주식이 하락한다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상승한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주식값이 2,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시간이 지나 그 종목을 사는 데는 2,000원만 들기 때문에 3,000원의 시세 차익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내가 빌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간단하게 주식 용어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또 저희 이렇게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오늘 의정 전문가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현지 전문가님께서 교육으로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테마주 하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요즘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하면서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이 가스, 정유 이 테마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테마주 보다가 떠올라서 오늘 잠깐 아까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오늘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인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또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수입액이 이렇게 불어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오는 10월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산업부는 최근에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 원으로 넘어서면서 지난해 결정된 정산 단가 인상을 유지하는 게 역부족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시적으로 유럽행 가스관을 아예 걸어서 잠그겠다고 예고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가스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차원에서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요금 인상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이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가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서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기로 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나온다면 이 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경동도시가스, 이런 인천도시가스, 또 서울가스 이런 가스 관련주들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 천연가스 인상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두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은 좀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더욱더 이 이슈에 민감해서 또 개별 종목들, 또 테마주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스 테마 한번 눈여겨보시고 또 다른 테마들도 요즘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처럼 국내 시장이 상승할 때 테마들 주들이 더욱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약세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들이 또 강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지금같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이슈에 따른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이슈들 혼자서 챙겨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강한 이슈들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하단에 위치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다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퀸덤 이렇게 5글자 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 5분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5분 안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또 오랜만 만나요? 소감 한마디 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불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 또 현지 전문가님 종목도 오늘 상승하면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저번 주에도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실현하면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수익을 맛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도 계좌도 빨갛게 만들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아까 종목명 공개를 해드렸는데 히든 종목명이 뭔지도 또 더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그리고 구체적인 매매 전략, 그 이슈들까지 다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약세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 열심히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과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이 두 가지 모두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네, 저희 교육 시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 방송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요즘에 계속해서 일교차도 크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는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